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세무 2급 교재 81페이지 95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 아닌 것은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란 뭐 회계의 기본 과정, 회계의 기본 전제 또는 뭐 회계 공준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회계 공준. 회계학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인데 우리 회계의 기본 과정은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세 가지가 있어요. 기업 실체의 과정은 기업은 소유주와는 별도의 독립된 실체로 본다.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회계 처리가 가능한 거고, 계속기업의 과정은 기업은 특별한 반등이 없는 한 계속된다는 과정이다 보니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같은 거 사용가치가 중요하지 처분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감가상각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기업은 결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이 있다는 과정이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고 이게 이제 발생기의 근거가 돼서 이게 단기분이다, 정기분이다, 차기분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 재무제표 기본 과정이 아닌 것은 발생주의 과정이죠, 그지? 2번 없는 거예요. 계속기업의 과정, 기업실체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을 우리가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또는 회계 공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기준 이런 표현입니다. 주셔서 1번 답은 2번이고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죠, 그지?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 두 번째, 기말 재고자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 가액은 200만 원. 그러니까 실제 재고액이 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었다. 이에 재고자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시오. 수정전. 기말 재고액이 200만 원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가감해서 수정 후 기말 재고액 계산하는 거예요. 위탁 상품 15만 원인데 위탁 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잖아. 그지? 선적지 인도 요건은 뭐해서 매입해서 운송 중인 상품입니다. 선적지 인도 요건은 선적했을 때 매도자는 판매한 걸로 매수자가 구매한 걸로 보기 때문에 아직 내 창고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의 기말주고 자산에 포함을 해줘야 돼. 선적지 인도 요건이면. 도착지 인도 요건은 도착했을 때 나의 재고에 포함하면 되고 선적지 인도 요건은 선적했을 때 나의 재고에 포함하면 됩니다. 매입하는 경우는 그 미착 상품 15만 원 가산을 하고 시성품 시성품은 한 번 사용해보고 결정하는 건데 예, 한 번 사용해보고 결정하라고 지금 물건을 보낸 거예요.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창고에는 없어. 창고에는 없는데 40%는 소비자가 무슨 의사 표시를 매입 의사 표시를 했대요. 그러면 40%는 판매한 걸로 보라는 얘기지. 그치? 40% 판매한 걸로. 그럼 판매하지 않은 게 얼마야 그러면? 미판, 미판매가 60%는 60%. 그럼 60%면 50만 원에 60%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지? 내 창고에는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네이버사 표시하지 않은 거는 판매한 게 아니니까 나의 기말주고자산에 가산을 해줘요. 시송품 중 네이버사 표시하지 않은 거 30만 원 더해줘야 되고 장기할부 판매. 장기할부 판매도 지금 내 창고에는 없어요. 이미 인도했기 때문에. 근데 할부 판매는 단기든 장기든 인도 시점에 이미 파는 걸로 봐. 어? 그러니까 얘는 가감할 필요가 없어. 장기할부 판매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회수되지 않았어도 이미 뭐 했을 때 인도했을 때 판매한 걸로 본다. 인도 시점. 인도 시점에
판매한 것으로 나의 기말 재고 자산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더하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고 적성품은 예, 위탁 판매인데 수탁자한테 지금 보낸 거 40만 원어치래. 그래서 내 창고에는 없어. 근데 수탁자로부터 75% 판매되었으면 통지 받았으니까 그지? 그 몇 프로는 미판매된 거야? 25%, 그지? 미판매 25%. 판매인 미판매 25%는 나의 기말재고 자산 더해줘야 됩니다. 적성품 중 미판매 10만 원 더해주면 수정 후 기말재고액은 255만 원. 요런 비슷한 문제 잘 나옵니다. 답은 2번이고요.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든 장기 할부든 인도 시점의 매도자의 재고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대금 횟수 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기말 재고 자산에 가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 3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지분증권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을 인식합니다. 1번 맞는 표현이고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 평가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단기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미실현 본손익으로 이번 연도 수익과 비용 인식하지 않고 자본 항목 중 기타 포괄 손익 6에 인식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야 돼. 매도 가능 증권. 3번이 틀렸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3번이 틀렸고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원칙은 1년 이상의 예, 1년 이상의 비유동 자산인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 예외적으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거나 만기 보유증권이 또는 매도 가능 증권이 재무상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 예정인 경우에는 유동자산 중 단기 투자자산을 분류합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한 경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자산은 구입 취득 매입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자산의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포함하죠. 단기 매매증권, 그치?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할 때 재비용을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세가 발생한 경우 이는 토지의 취득원가 아닌 세금과 원가 처리한다. 2번이 틀렸네.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도 토지에 대한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줘야 돼요. 2번이 틀려.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현재 가치라고 나올 수도 있고 공정 가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 지급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설계비도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4번 답은 2번이고 5번 다음에 거래 형태를 수익인식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번 틀렸고 시용 판매는 고객이 구매해서 표시했을 때 수익 인식하고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원을 인도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예, 할부 판매는 장단기 구분 없이 재활의 고객 인원 시점에 인식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95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